부정선거를 강하게 믿는 분들은 아무리 팩트체크를 해주셔도 그 선관위에서 또 거짓 해명을 했겠지, 해당 기자라면 꼭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놓쳤고요. 부정선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요. 이번에는 가짜뉴스는 아니에요. 가짜뉴스는 아닌데 이 가짜뉴스를 좀 돋보이게 하거나 이게 같은 편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극우 언론단체가 쓴 부정선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예요. 가짜뉴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경제신문인데요. 1월 19일에 쓴 겁니다. 선관위가 숨기는 외국인 숙소에 무슨 일이? 중국 연관 부정선거 의혹 이유. 제목만 보시면 굉장히 쇼킹하죠. 네. 그리고 옆에 깐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깐팩이 뭐냐면 깐깐한 팩트 체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의 기사를 보고 직접 기자가 현장에 가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거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부정선거 의혹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입니다. 보십시오.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진도 찍었죠. 숙소 존재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 확인됐다. 99명 체류인 중국이 99명 체류했다는 한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왔고 선관위가 부인하는 가운데 해당 건물에 중국인이 머물렀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가봤다. 그래서 직접 깐깐한 팩트 탐구 코너를 통해서 가봤더니 이제 사진을 보니까 진짜 간 거예요. 이거. 가서 이제 건물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게 팩트 체크를 하려면 현장을 가면 꼭 사진 증거를 기자들은 남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소 지번을 확인해 봤고 또 그 지번에 따라서 일반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이거는 선거연수원 제1 생활관이고 그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뭐냐면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국가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분들이 그때 있었어요. 유명 인터넷 동호회 그 사이트 안에서 동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선관위 건물을 그 건물 대장을 띄워보니까 생활관이 하나 있었는데 용도가 외국인 공동주택이다. 외국인이라는 사람들한테 꽂힌 거예요. 여기 중국인이 있었다는데, 중국인 간첩이 있었다는데 외국인 공동주택 안에 중국인 간첩이 살지 않았을까? 이거 중앙선관위가 묵인해서 여기에 계속 있게 했다. 이런 뉘앙스죠. 충분히 그럴 듯하게 써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외국인 공동주택. 그런데 여기가 선거 연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주 용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교육 공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외국인 공동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랬더니 답을 해줍니다. 우선 먼저 이 기사부터 먼저 보고 얘기 계속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건물의 내역을 잘 찾아봤어요. 또 농촌진흥청이 2014년에 이전을 했고 2017년에 이쪽으로 청사를 이주하면서 입주를 했대요. 이후에 2022년 4월에 제2생활관으로 명칭이 등록됐고요. 그런데 쭉 보면 생활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뭐 연수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이게 다 있는데 뭐 거기 건물은 뭐 없다. 제2생활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선관위 연수원 앞에 국립농업박물관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그날 당일날 실제로 계엄군 버스가 왔습니다.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왜 왔을까라고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분명히 그 간첩들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그 스카이 데일리하고 기사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분도 부정선거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분이죠. 이분의 페이스북에 이게 있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고 이걸 인용을 하죠.
그런데 기사 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과연 선관위에 있는 제2생활관 뭐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홈페이지에 그 제2생활관 여기래요. 여기인데 다른 건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설명이 안 됐을까? 그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는 건축물 대장에 왜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돼 있을까? 또 그리고 본인들이 또 직접 취재도 했습니다.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 따르면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주소지 아까 그 건물이죠. 공사 입찰이 됐는데 공사명이 A웹 서울연수센터 및 세미나실 공사입니다. 이 A웹은 한국선관위가 주도해 2014년에 창설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다.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이 A웹 연수센터가 뭐 요즘에 뭐 부정선거 뭐 해외에 뭐 우리나라 선관위가 저기 전자개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외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 외국에서 부정선거가 났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A웹에 대해서도 의심이 지금 많거든요. 극우 집단들이. 그런데 이 공사를 이 주소지에 했단 겁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분명히 여기가 생활관인데 왜 생활관인데 교육 공간도 아니고 취재는 꽤 열심히 했습니다. 외국인 공동주택일까? 그리고 여기 이 주소지의 공사 입찰명이 A웹이다. 이렇게 충분히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 해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사 어디에도 해명은 없습니다. 기자는요, 의혹을 제기하면 꼭 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해명할 기회를 줘야죠. 왜? 아니,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니까. 저희가 이제 수사권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혹 제기,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항상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해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 건물의 용도가 뭐냐 했더니 생활관은 생활관인데 이 건물은 연수원생들이 쓰는 그런 생활관이 아니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쓰는 숙소 같은 거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쓰는데 굳이 그 연수원의 기능을 교육 기능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살고 있고 지방에 있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 제2생활관을 직원들의 숙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까 건축물 대장 이거 그럴싸하잖아요. 문서에 그대로 있고 실제로 저도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외국인 연수동. 그러면 왜 외국인 생활 용도라고 돼 있냐 물어보니 그 전에 건물이 용도가 농촌진흥청 생활동이었어요. 농촌진흥청 외국에 있는 외국인 그 농업인들이 와서 여기에 머무르면서 기술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그 당시에 이렇게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돼 있었고, 왜냐면 한번 오면은 뭐 농사 같은 경우는 오래 뭐 1년 뭐 벼농사 뭐 몇 개월 이상 상당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인들이 살면서 꾸준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거를 이제 2017년에 들어오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그렇게 전에 있는 거 그대로 돼 있어서 그렇게 써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수의계약 경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 따르면 해서 이 주소지가 연수센터인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간첩들이 연수센터 안에 뭐 장비들을 다 놓고 여기서 선거 여론 조작과 함께 뭐 선거에 조작하지 않았나 그럴 듯해 보여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 부분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이거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조달청에 이걸 올릴 때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건 2020년도 7월 달에 그 조달청에 올린 건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달청에 올릴 때 이렇게 주소지를 썼답니다. 제2생활동. 그런데 4월 달에 제2생활관에 관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공사를 했겠죠. 그때
그때 그 입찰 공사문을 해당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주소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실제로 내부 문건 안에는 또 제대로 써 있어가지고 이거는 자기네들 그 행정 실수다. 이 생활관에는 이 선고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지 않았다. 그냥 생활관으로 쓰는 공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기회를 주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의심이 들 상황. 특히 여성경제신문은 직접 가보기도 하고 취재도 하고 의혹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해명을 듣지 않아서 굉장히 이상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선관위 직원도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도 이 기사를 봤을 때 너무 답답했대요. 본인한테는 한 번도 선관위에 이걸 물어본 적이 없답니다. 선관위 모든 다른 뭐 선관위 여러 부서들 있잖아요. 여러 부서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그러면은 딱 홍보실로 모인답니다. 그 각 부서에서 직접 답을 주지 않고 홍보실로 집중돼서 그걸 받고 홍보실은 해당 부서에 과연 사실 여부가 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홍보실을 거쳐서 그게 해명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홍보를 이제 기자들이 접촉을 하면 홍보실로 집중이 되게 돼 있죠. 근데 홍보실 직원이 하는 말이 여성경제신문은 한 번도 자기한테 이런 걸 해명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생긴 오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 기사 얼핏 보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면 하나씩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또 그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럴듯한 기사들도 그 해당 기관에 연락 한 번만 해보면 바로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뭐 기자가 아니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전화를 해서 이거를 뭐 물어볼까 그런 적성을 띠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당 기자라면 꼭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놓쳤고요. 또 하나 저는 아마 이 부분을 일부러 놓쳤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앞에서 팩트 체크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구나 사실은 이런 거구나 라고 끄떡끄떡 하실 분들도 있지만 부정선거를 강하게 믿는 분들은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주셔도 그 선관위에서 또 거짓 해명을 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정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어떻게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KBS가 얘기했듯이 거짓이 충분히 반복되면 진실이 될 수 있듯이 팩트를 열심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진실이 뭔지 믿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에서 제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이 또 어떤 게 진실인지 제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한자어인데요. 삼인성호. 세 사람이 이룰성자 호랑이 호자입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라고 가르치고 막 얘기를 하면 그 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은 호랑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아까 괴벨스하고 좀 말이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거짓말이 충분히 반복이 된다. 횟수 되게 중요하죠. 그럼 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가짜 뉴스가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반복되고 하더라도 한 발 더 떨어져서 조금만 더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게 과연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드렸을지 어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무튼 팩트 체크 해 나가면서 진실한 뉴스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